안녕하세요. 행복한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대학 교수를 관두고 인카운터 경영연구소라는 회사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전문가 활동도 하고 있었고요. 학회 활동, 여러 가지 또 강연가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독립출판 분야에서 에세이도 하나 출판을 하면서 독립출판 작가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베스트셀러에 그래도 등재됐었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그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복한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 꿈인 나라. 저는 정말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공무원 하면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최근에 공기업 사장님들을 모셔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한번 해봤거든요. 사장님들 혹시 공무원 하거나 공기업 가면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어려울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풍요한 세대를 살아오셨던 지금의 청년들, 대학생들은 SNS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멋있고 비싼 클럽 가서 술도 먹고 좋은 차도 타고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자동차 핸들 나오게 찍는 거 유행이잖아요. 그 커피를 찍는 것 같지만 막 카페 테이블 위에 핸드백이 놓여져 있는 사진도 보여지고 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SNS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 주제, 창업이 꿈인 나라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신 회장님들이십니다. 재밌는 건 이 세 분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나오신 초등학교에 가면 부자나무라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세 분이 심으신 거거든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찍어서 SNS에 올리긴 했습니다. 진짜 돈 많이 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기업들은 다 이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 시대의 기업가 정신은 바로 저 줄이 중요한 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는 잘 만들어야 한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만들기만 하면 팔렸던 세대의 기업가 정신 이야기입니다. 많이 만드는 게 중요했고요. 만들어내기만 하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무조건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 기업가 정신도 여러분이 한번 본받으실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전쟁 때 부산까지 밀렸던 나라에서 공장도 없고 교통수단 다 망가지고 품질, 서비스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던 시대에 이분들은 엄청난 생산을 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 많은 수요들을 감당을 하셨고 추운 사람들에게 옷을 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셨던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불렀고 무대뽀 정신이라고도 불렀고 개척 정신이라도 불렀고 창업가 정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편의점 앞에 가면요. 음료수 박스, 그거를 냉장고라고 하지 않고 쇼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쇼케이스 앞에 딱 서면 내가 오늘 어떤 음료수를 먹어야 되지? 내가 좋아했던 건 뭐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땐 편했거든요. 제가 50살인데 사이다 콜라 중에 뭐 먹을지만 고르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종류의 음료가 나와 있다 보니 지난번에 한번 딱 골랐더니 뭐지 하고 봤더니 차에 타서 마셔야지 생각을 딱 하고 봤는데 술이더라고요.
이게 술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가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아저씨들은 하이볼 같은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뭐지 싶기도 하거든요. 이슬톡톡 같은 가벼운 술도 여러분 아시나요? 소주가 너무 순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와인입니다. 네, 포도 과실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헷갈려요. 왜 이렇게 됐냐면 너무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의 기업가들이 성공을 이끌었던 잘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 시장에 공급만 하면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게 될 여러분은 앞으로 더 심각한 고품질로 상향 평준화된 세상을 사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한 제품을 만들어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기업가 정신은 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부르는데요. 착수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진 프랑스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있죠. 리더십은 배를 목적지까지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솔직히 크게 다르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은 상당히 비슷한 것인데 뭐냐면 새로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시작한 일을 어떤 목적지까지 잘 끌고 가는 것. 이게 청년들이 가져야 될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가 정신, 현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보다 더 어린 2010년, 2020년생들이 80에서 83세쯤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100세 인생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70대 갑니다. 70대쯤 가는 거예요. 술, 담배까지 하면 더 빨리 가요. 자, 그런데 몇 살쯤 우리나라에서 4대 보험이 끊어지느냐? 쉬운 얘기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평균이 현재 49.3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80세까지 산다고 하고 50세까지 우리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저 문제의 30년. 여러분 저게 100세 인생이 되고 AI가 챗 GPT가 너무 똑똑해지면 이쪽은 40세가 되고 이쪽은 100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60년 동안 직관적인 질문입니다. 뭐 먹고 사실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두게 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바로 문제의 현재 기준 30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펼쳐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려고 했더니 직장 다니다가 나오면 여러분 글쎄요, 창의력은 점점 떨어지는 게 디폴트입니다. 나이 먹으면 창의적인 생각 안 나와요. 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창업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별다른 기술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어요. 자본은 더더군다나 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남의 기술로, 남의 설비로 그래도 쉽게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치킨집이거든요. 이거 한번 유심히 보시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집의 숫자가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치킨 좋아하죠?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치킨, 너무 많은 치킨집, 계속 새로 나오는 메뉴, 새로 나오는 프랜차이즈 이름들 어렵습니다. 공급이 극단적으로 많은 세상인데 거기서 또 차별성을 갖기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의 때,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정도, 꼭 창업을 실천하진 않더라도 생각을 해보는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20년, 30년 뒤, 심지어 아까 그 문제의 30년, 60년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이거예요. 연령대별 폐업 위험률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연령이 제일 높죠? 네,
20대입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대가 창업하면 바로 무너지는 나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죠?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창업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꽃을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꽃 되게 좋아하는 아저씨입니다. 나이 먹으면 꽃 사진 무조건 좋아해요. 무조건 사진 찍고 다닙니다. 엄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빠도 그래요. 누가 꽃 정기적으로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 친구가 비용을 분석을 해온 걸 봤어요. 서울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화훼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7, 8번 가서 조사를 했대요. 꽃값이 얼마인지. 그 평균 가격과 물류비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 정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얻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제가 이 정도 돈이 남을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식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랐거든요. 시장 조사를 7월, 8월에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꽃값 비쌉니다. 꼭 졸업식 시즌이라 비싼 게 아닙니다.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꽃값이 되게 비싸집니다, 겨울에는. 근데 가장 싼 7월, 8월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물류비로 얼마를 책정해서 저한테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아주 익숙한 숫자가 여기서 하나 등장합니다. 2,500원. 본인이 쇼핑몰에서 택배비 계산해 본 경험을 그냥 든 거죠. 근데 기업이 물류는 그 비용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들이 몇 달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사업 계획을 세워보고 문서로도 써보고 홍보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갖고 온 걸 딱 본 순간 제가 헛웃음을 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사업하면 그냥 망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실제 숫자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더 특이하게 60대가 2등이에요. 60대는 왜 저렇게 많이 망할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평생 직장만 다니고 한 가지 일만 했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생산직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마케팅을 하나도 모르는 거고, 기획, 마케팅 이런 거 했으면 생산, 품질 관리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창업은 A to G,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에 꼭 창업한다고 해서 저렇게 망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준비되었을 때.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서치하고 더 많이 연구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다면,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부자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준 빌딩이 없으면,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란 말이거든요. 청춘은 아프면 되게 아파요. 더 아파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저 20대의 폐업 위험률을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저와 저보다 몇 년 위 선배들까지는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쓰라고 그러면 전부 다 저렇게 썼어요. 대통령 또는 장군. 보시면 저분들은 전부 다 장군 출신의 대통령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의 지름길이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겁니다. 실제 저 때로 여러분 스카이 대학과 육군사관학교의 대학 커트라인이 비슷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게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 성공을 보장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은 90% 이상 장군이나 대통령을 장래희망에 썼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좀 안 좋았죠. 저분들이 다 이제 범법자가 되시고 감옥에도 가시고 무언가 이제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이 꿈을 접게 됩니다. 그 다음 꿈입니다. 권력은 아니더라도 돈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또 내가 건강만 하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게 대한민국의 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아직까지도 상당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얘기하니까 옛날 사람 같다.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의사, 변호사, 판사 꿈은 공부 잘했었던 저도 못 이뤘거든요. 저 너무 힘든 꿈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또 사람들이 저 꿈을 접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다 같이 통용되는 보편 타당한 꿈은 아닌 거예요, 저게. 그럼 이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권력.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 공부 잘해서 사자. 공부가 안 돼. 그럼 다음은 뻔하게 나오는 거죠. 네, 몸을 쓰자. 저희 때만 해도 운동부는 밥을 주니까 가는 애들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운동부에 들어가면 밥을 잘 준다 해서 운동부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막 부잣집 애들이 하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박창 아저씨가 미국에서 아주 슈퍼스타가 되고 박세리 언니는 애국가에 나오고 부와 명예까지 다 얻는 걸 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골프를 시키고 야구를 시키고 축구를 시키고 난리가 나죠. 근데 공부가 안 돼서 사자가 안 되잖아요. 운동은 다 됩니까? 누구든지? 저 운동 잘하게 생겼나요? 그 각오를 못합니다. 이 꿈 되게 빨리 접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공부 안 돼. 그리고 압도적인 피지컬 안 돼. 그럼 그 다음 뭐였을까요? 그 다음 대한민국의 꿈은 아이돌 전성시대입니다. 아이돌은요, 네.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전 BTS 데뷔 전부터 봤거든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보면 달라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 딸은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제일 멋있고 제 새끼니까. 근데 연예인들 딱 보면 우리 애들은 연예인은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연예인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타고난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때 아이돌 못지않게 인기 많았던 게 시청률은 개그 콘서트가 더 높았거든요. 개그맨 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 프로그램들이 다 폐지됐죠. 요즘 다시 시작은 됐습니다만. 이 꿈은 또 강제적으로 많이 엎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세대가 딱 중고등학교 때 꿨던 꿈, 전 이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바로 유튜버예요. 제가 청소년들 대상 교육도 참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이 저한테 유튜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버는 것. 이거 듣기만 하면 꿈의 직장인데요. 그래서 저도 맨날 고민하던 게 유튜브 해볼까? 주변 분들이 유튜브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못 하겠어요. 뭐 그 세대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제가 볼 땐. 저는 저 꿈을 되게 많이 응원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유튜버의 꿈이 한참 무르익을 때 물론 유튜버가 어려운 일이다. 뭐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다. 저분들도 다 기업이더라. 뭐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져버리네요. 전 세계 경기가 다 나빠져요.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 공무원입니다. 되게 잘 가고 있었거든요. 이 이전의 모든 꿈들은 어찌 보면 부모님 세대가, 기성세대가 본인들이 이루지 못한 걸 자기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좀 주입식으로 강요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슬슬슬 아이돌, 개그맨, 유튜버로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었거든요. 어린 친구들까지. 근데 너무 큰 전염병이 왔고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공무원.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공무원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저 꿈은 다시 부모가 세팅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무원 하고 싶으세요? 저도 대학 교수로 20년 넘게 있었는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많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공무원 아주 좋은 직업이고 또 나름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과 나의 성향이 맞다면 공무원 굉장히 좋은 꿈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공무원 시험 실시 이래 최저 경쟁률입니다. 더 어린아이들의 꿈은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갔는데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연령대들은 공무원 안 하겠대요. 난리예요. 공무원이 옛날에는 저 경쟁률이 엄청 높았었고 대학교 1학년 가면 그냥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고 전공 수업 안 듣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열풍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세상인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나와요. 직장인의 첫 직장 퇴사율이 87%고요. 저도 대기업 다녀봤었는데 그 인사 담당자한테 최근에 물어봤더니 뽑으면 한 38%가 3개월 만에 나가버린대요. 좋은 직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근데 네, 관둔대요. 그럼 뭐가 돈이 많은가? 아니면 코인으로 돈을 벌었나? 당근마켓 열심히 해서 다른 수익을 얻고 있나? 많은 고민을 하는데 실제 보시면 무지출 열풍까지. 아, 돈도 없대. 돈도 없는데 직장도 관둔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지금. 그리고 내 꿈에 대해서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나라에서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시기엔 이게 꿈, 이 시기엔 이게 꿈.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면 성공, 이거 못하면 바보,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중 꼴찌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1위고요. 아, 이게 뭔 일일까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슬플까요? 그 슬픔의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꿈을 누가 세팅했니?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학교 수요 관뒀냐고. 네, 그래서 빌런이란 말까지 들었어요. 저 이제 50 됐다고 그랬잖아요. 대학 교수 20년 넘게 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 계속 이것만 해야 되나?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뭔가 생각을 했다가 에세이 썼다니까요. 저 책 냈을 때 다들 웃었어요. 무슨 뭐 경영 전문 아니면 뭐 창업 전문 전략 뭐 이런 거 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막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써봤거든요. 왜? 정말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 나이쯤 먹어서 더 늙기 전에 뭔가 조금 새로운 일을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50을 앞두니까 딱 든 생각이 나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는가? 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빨리 하세요. 뭐가 됐건 하세요. 크게 망하는 일 아니고 범법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정신이나 영혼이나 육체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로서 창업도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잠깐 웃어가는 페이지에 여러분. 자, 원숭이띠, 쥐띠, 용띠 조심하세요. 앞으로 3년 동안 좋은 일이 없대요. 아시겠죠? 길 건널 때도 조심하시고, 예, 만나는 사람 조심하시고, 함부로 계약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찍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띠 보고 계세요. 내가 여기 속하나 안 속하나. 예. 저는 안 속하니까 상관없네요. 여러분 속하면 어떡해? 속상해도 참어. 3년만 잘 넘기래. 챗GPT 인공지능 시대에 왜 이런 거 보고 있냐는 거죠. 왜 타로를 보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점쟁이들, 무속인들을 모아놓은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어요. 매출도 엄청나게 일으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초과학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서 갑자기
주술?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싶은 걸 찾으세요. 전 대한민국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을 잃다. 네. 인공지능이 넘어올수록 점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딱 길을 잃다. 제가 책을 내고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왜 이북을 안 내십니까? 였어요. 저 옛날 사람이고 그 책도 다 친환경으로 만든 건데 친환경 경제로 책을 넘기는 그냥 그 재미가 좋은 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20대들이 보고 싶은데 지금 못 보고 있다. 이북으로 빨리 내달라. 우린 이북을 본다. 뭐 이북이 더 싸고 편하고 더 좋은 것도 사실인데 저는 그냥 책을 넘기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20대들이 딱 그렇더라고요. 정말 소장님 책 읽고 싶은데 좀 싸게 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서 고민이 드는 거죠. 아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내가 내 책 냈는데, 아, 이북 안 내고 싶은데, 20대들이 또 내달래. 그럼 내야 되나? 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길을 잃었기 때문에 뭐라고 여러분에게 답을 못 주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냥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대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비트코인 진짜 막 춤을 추는데 왜 그런 데 투자하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대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불안한 거 알아요. 그거 불안한 거보다 근데 지금 내 삶이 더 불안해요.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길을 잃은 걸 넘어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겁니다. 잠깐만 리마인드 해볼까요? 아까 리더십 뭐라고 그랬죠? 목적지까지 배를 안내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목적지 자체가 없어요. 다른 말로 꿈을 잃고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 모든 청년들이 지금 불안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던 어떤 한 방송사의 결과인데요. 직장인들에게 물어본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평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이 정도 하면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느끼는 건가 봐요. 네, 일단 빚이 전혀 없는 30평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아주 힘들어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열심히 다니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건 어쩌면 오래 다니면 2000cc급 중형차 외제차라고 붙지 않았으니까 해볼만 해요. 1억 이상의 예금 잔고. 네, 저기서 탈락되네요. 저 나름 유명한데 저 중산층 못 되네요. 연 1회 이상의 해외여행. 저는 5개 중에 네, 2개가 탈락입니다. 저 진짜 열심히 사는데 저 중산층이 아니래요. 왜 이럴까요? 다른 나라 거 한번 보시겠어요? 프랑스, 외국어 하나 정도, 직접 즐기는 스포츠, 다룰 줄 아는 악기.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국, 자기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도 올 것, 불법, 부정,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에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는 게 아니잖아. 놓는 건 할 수 있어. 나 미국도 중산층이야. 영국, 페어플레이, 자기 주장과 신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약자, 도드라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저 할 수 있어요. 저 세 나라 다 중산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는 중산층이 못 되네요.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중산층이 다른 얘기로 살만하다, 그래도 행복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단어를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대한민국은 중산층의 기준에 아주 객관적인 숫자들이 왕창 들어있죠. 남들과 비교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외국은 하나 정도 뭐 이런 거 빼고 숫자가 없죠. 남과 비교하기 위한 조건들이 아니죠, 이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저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을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불행할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존심.
내가 남보다 나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남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남보다 나음으로. 참 많이 나오는 말이죠.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다. 그죠. 두 번째, 저게 실존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부터 계속 모든 아이들을 괴롭혔던 단어거든요. 저게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 중에, 야, 옆집 애 중에 이런 애가 있다는데, 여러분 저 말은 믿지 마세요. 저런 애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요즘 TV 광고, 이거 우리 사위가 사줬다. 저도 사위거든요. 저 광고 볼 때마다 나만 안 사드리나? 다 비교 대상이 남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해요. 창업하면요, 창업가들끼리 만나서 이런 거 물어봐요. 매출 얼마예요? 직원 몇 명 있으세요? 본사는 서울이세요? 저 강남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는 받으셨나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나요? 왜 물어봐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물어봐요? 저 질문들의 의도는 바로 자존심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죠. 누굴 만났을 때 내가 너보다 매출 더 나와. 나는 사무실은 좀 작은데 강남에 있어. 나 지금 매출은 안 나오고 좀 별로. 나한테 학교는 잘 나오고. 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창업을 하고 이런 힘을 가지고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창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러면 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살짝 해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긴 한데요. 뭐가 불행한지 뭐가 힘든지 어떤 게 고통스러운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긍정심리학은. 너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뭐 할 때 제일 에너지가 넘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이 되면 나머지 부정적인 것들은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썸을 탄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연애를 할 때 썸을 타는 기간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연애 본격적으로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얘들아 갈수록 행복의 크기는 조금씩 줄어들어. 알았지? 썸 때가 제일 행복해. 막 그냥 카톡만 하도 카톡 소리만 딱 울려도 이 사람한테 왔나 막 두근거리고 막 행복해요. 막 우리 아버지는 어젯밤에 막 또 술 드셨고 막 네, 난 지금 성적 안 올랐고 했는데 그냥 이 사람한테 카톡만 하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긍정심리학이에요. 부정적인 걸 해결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어찌 보면. 그 대부분 물리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시간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꾸준히 노력해 가야 될 일이지. 하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은 긍정적 정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자존심에서 딱 한 글자만 바꾼 자존감. 자존감은 내 대표 강점을 발휘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인정되는 내 모습인 겁니다. 남보다 나음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다웠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숫자로 남들보다 부족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행복감, 행복한 삶,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창업의 동기가 자존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말고 자존감이요. 왜? 창업의 목적도 결국 행복 아닐까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전 기성세대가 가르쳤던 회사의 규모를 키워라, 성장해라, 나라에 이바지해라 다 좋은 얘기지만 일단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야죠. 그러려면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자존감입니다. 최근에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대표들이에요. 고깃집 프랜차이즈 크게 운영하다가 갑자기 지구를 구하겠다고 대체육을 개발한 여성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 밑에는 제 대학 후배인데 조선 관련 회사에서 배 파는 걸로 매출 1위였던, 여러분 배를 팔았을 때 매출 1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다 지금 갑자기 비건 빵집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도
컴퓨터 개발, 오토 플랫폼 이런 거 하다가 최근에 강원도에 땅 사가지고 보리 농사 지으면서 식물 빨대 만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되게 행복해 하세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자존감이 엄청 높으세요. 그러니까 저 회사는 직원들조차도 자존감이 높아요. 나 이런 일 하는데 나랑 같이 일할 사람, 직원들이 그렇게 갑니다. 이 일이 즐겁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다른 직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창업을 하는 이유는, 회사를 키우는 이유는, 창업 용어로 스케일업을 하는 이유는 돈이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해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돈이 목표일 수도 있고, 강남에다 사무실 얻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잘 만드는 게 성공의 어떤 목표고 창업의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시작점은 저는 썸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프로가 되라, 프로 정신을 가져라, 프로페셔널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마추어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프로는 이 일을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스킬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정의인데요. 아마추어는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챗 GPT보다 똑똑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거면 정말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을 찾으셔서 우선 대학생이면 아마추어답게 시작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좋은 차를 못 탈 수는 있어도 남들보다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설레이며 행복한 하루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창업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